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자켓인데 지금 곰팡이가 좀 심한 편이죠. 냄새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걱정할 일까지는 아니고요. 곰팡이가 생기면은 항상 세탁까지 상담을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비용, 비용을 줄이거나 줄여주기 위해서 곰팡이 제거만 한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다시 생기면은 그게 더 안 좋습니다. 세탁까지 가죽에 쓰는 전용 약품을 써야 돼요. 세탁도 세제가 아니고요. 세탁까지 해주면 뭐 특별하게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제거를 하고 지금 이제 팔 쪽인데요. 팔 쪽도 지금 곰팡이가 좀 심하죠. 냄새도 있고. 그래서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은 곰팡이 제거제로 이제 해주는 것이고, 약품으로, 전용 약품으로 해서 세탁까지 해주면 균까지, 그리고 냄새까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이제 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복원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염색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순서예요. 복원일이라는 것이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어렵냐? 아닙니다. 뭐 학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계속 그 끊임없는 연습이죠. 연습을 통해서 가죽별로 이 가죽은 어떻게 하고, 이 가죽은 약품을 더 써야 되고, 그런 걸 이제 차츰차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건 뭐냐면 상담을 잘할 수 있고, 그게 수입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심했던 곰팡이를 세탁까지 하고 건조가 되고 복원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작업장으로 가서 염색을 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약품은 항상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흔들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품을 잘 풀어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얇은 가죽은요, 염색을 두껍게 해주면 안 돼요. 자, 약품 준비를 했으면은요, 제가 안쪽을 먼저 좀 보여드릴 건데, 안감이 밝은 색이잖아요. 밝은 색이다 보니까 안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진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약간 무거운 걸 받쳐놓고 당겨서 합니다. 펼쳐서. 자, 우선 여기는 이쪽 부분까지만 하는데요. 약품이 여기에서 보면은 안감 선까지 해서 붓이 나갈 때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계속 약품이 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거니까 주름이 지거나 이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이제 이음선 같은 경우는 좀 깊이 더 주는 것이고, 이 끝에서 약품이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안감에서 묻지 않게 붓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안전합니다. 뭐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쑥 지나가도 되겠지만은, 저는 미술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감 끝에서 밝은색 같은 경우는 그 끝까지 붓이 가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카라 목 부분을 해보는데요. 무거운 걸 놓고 살짝 당겨주고 펼쳐준다?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름 안쪽까지, 엠보 안에까지 잘 안 들어갑니다. 염색이. 곰팡이 제거를 하고 세탁까지 해줬고, 그리고 복원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염색이 들어가는 거죠. 자, 살짝 당겼죠? 당겨서 약품의 양을 너무 많지 않게 하고 펼쳐주는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붓의 끝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끝에서 붓 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끝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붓에 약품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밝은 색의 안감은 검정색으로 염색하는데 안감까지 이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말리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광택의 차이가 있죠. 이쪽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부드러운 가죽은, 부드럽게 가공이 된 자켓은요, 그만큼 가격대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안 할 거고요. 자, 적당히 무거운 걸 놓고 당겨주면서 펼쳐주면서, 요즘에 알게 모르게 회원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명품 복원이나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봐 놓으셨다가 정말로 사업을 하실 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러다 보면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부드럽고 얇은 가죽은 염색이 두터우면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하다는 얘기죠.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업까지 이어가시는 분이 있으면 분명히요, 그건 본인 노력에 의해서요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긴 게 현찮아 가지고 방송을 안 찍는데,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그러면요, 여기저기 방송국에서도 연락 와요. 좀 이제 시간적인 여유나 홍보를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방송을 찍어도 되고, 요즘 세상에는 방송국에서 꼭 연락 와야 찍습니까? 본인들이 연락도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만족합니다. 이렇게 좀 적당히 일을 하고, 그래도 손님들이 인정을 하니까 전국에서 택배를 보내시고, 고가 분들을요, 언젠가는 또 뭐 이제 우리 딸이 또 볼 수도 있고요. 시간 되면은. 자, 이제 이쪽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광택이나 색감 차이는 확실히 보이잖아요. 안감 우라가 밝은 제품을 염색을 할 때, 자켓도 마찬가지고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붓을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는 붓에 지금 약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살 나눠준다 생각을 하고, 이 끝에 붓을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염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이쪽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끝에서, 그렇죠? 그러면 약품이 많이 뭉쳐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겼잖아요. 당겨서 이 부분을 염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바로 건조를 해줍니다. 완전히 그 부분을 말려줘야 돼요. 그냥 다른 데로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겹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붓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러한 요령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제 그 무거운 추도 있고 문진도 있고 근데, 왜냐면 넓이도 있고 무게가 적당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는 거고요. 주머니 부분은 나중에 뒤집어서 염색을 해줍니다. 주머니 부분 안감은 검정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안감이 밝은 자켓이나 가방 같은 경우에는 붓을 안감의 끝에 대고 수직으로 내려서 염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